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계천박물관 기획전 도성 제1의 다리 광통교 전시 기획을 맡은 학예연구사 나신균입니다. 선생님, 전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멋진 그림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은 18세기 후반 광통교의 모습을 그린 가교부월이란 그림입니다. 과거 광통교는 정월 대보름날 밤 도성 사람들에게 다리 밟기의 명소였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광통교는 언제 만들어진 다리인가요? 광통교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토교라고 하는 임시 다리의 성격이었습니다. 1410년 큰 비로 다리가 유실되면서 정릉의 석재를 이용해서 석교로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릉의 석재를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정릉 하면 무덤 아닌가요? 네, 정릉은 태조의 계비이자 태종의 새어머니인 신당왕후의 능입니다. 원래 정릉은 도성 안에 있었는데 태조가 승하한 후 태종이 지금의 성북구로 옮겨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일부 석재를 가져다 쓴 건데요. 이 중 일부 부재가 거꾸로 놓이게 되었는데 이걸 두고 후대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토교가 석교로 개축될 정도면 광통교가 놓인 청계천 일대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은 한양도성을 가로지르고 있고 시전을 중심으로 해서 번화가를 형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번화한 곳이면 광통교, 청계천 그리고 그 일대 다리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광통교는 물론이고 세종대에는 수표교에 수표가 설치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광통교와 관련된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이 있을까요? 청계천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 등으로 인해 물길이 자주 막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힌 물길을 뚫어주기 위한 준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1760년 당시 57일간의 대대적인 준천을 시행하고 광통교 교각에 경진지평이라는 글자를 새겨 이후 준천의 기준 높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양도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다리를 서측으로 두 칸 넓히고 교각도 1단에서 2단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광통교의 모습이 중간에 변하고 또 훼손되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1899년 종로역 남대문을 잇는 전차 선로가 개설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광통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동측에 다리를 덧대서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전차 노선이 복선화되면서 전차가 광통교 위로 통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리 위에 1m가량의 콘크리트를 붓고 선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광통교는 도로 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다리의 설치로 광통교의 난간석이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광통교에 변형과 훼손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당시의 광통교 인근 모습은 어땠나요? 광통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은 도성 내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각종 회사와 은행, 상점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성은행, 회동서관 등이 있는데요. 한성은행은 근대적 민족계 은행으로 현재 신한은행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회동서관은 근대 서점 출판의 효시로 지석영이 편집한 자전서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많은 베스트셀러를 발행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 광통교가 우리 눈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청계천이 본격적으로 복개가 되었는데요. 1958년 광통교에서 오관수문까지 복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천이 도로가 되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광통교가 땅속에 묻히게 되었단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약 반세기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2003년 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1971년 청계 고가도로를 개통하고 30여 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도로가 노후되고 교통량도 증가해 복개던 도로의 수명이 다했던 것이죠. 물론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편리성을 중요시하던 예전과는 달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현대의 의식과 맞물리면서 청계천 복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고 청계천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광통교도 복원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광통교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온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원 당시 현 위치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면서 출토된 부재를 재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꾀했지만 복원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교통 여건 등 현황을 고려하여 광통교는 원래 위치에서 상류로 155m 옮겨진 현재 위치에 복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은 알고 있지만 광통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관람객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통교는 조선시대 도성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자 도성을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형과 복개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지만 2005년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그 화려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복원되었지만 광통교가 도성 제1의 달이라는 상징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부재와 정릉의 신장석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솜씨를 갖춰 문화재적 가치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 광통교가 갖는 의미와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